네, 얼마 전부터 대학로에는 푸른 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에서 배우 9명이 공연한 작품 보물상자를 찾은 관객은 단 4명이었다고 합니다. 관객보다 배우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중 한 관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울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극단의 또 다른 공연 손순이라고 하는 작품이 전석 매진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극단 푸른달 대표 박진신 연출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녁에도 공연 있으시죠? 네네, 공연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네. 그래서 푸른달의 기적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극단 예. 이름이 푸른달이에요. 이 어떤 네.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달이라 하면은 먼저 정서나 안정 아니면 우리가 안위할 수 있는 그런 것 먼저 떠올리는데요. 네. 이제 푸른 달은 낮에 뜨는 달을 뜻해요. 그래서 네. 고개를 들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달.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의 잃어버린 정서, 추억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네, 낮에는 네. 보이지 않는 달. 아무도 네. 바라봐도 찾지 못하는. 아니 그럼 원래 관객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름을 지으신 거잖아요. 네, 애당초 아마 네. 이름 때문에 관객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네. 자,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예. 보물상자라는 작품을 올렸는데 네. 무대 위에 배우는 9명인데 관객은 4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연극계의 현실, 민낯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연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순수 공연 예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중매체가 발전하고 이제 미디어가 손에 들어오면서부터 순수 공연 예술들이 점점 더 쉽게 외면받는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시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예술가들이 결국 꿈꾸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그런 작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실 때 어떤 외면받는 것 이런 쪽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하고 소중한 것들을 깨워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은 네. 저희도 어떻게 보자면 조금 더 버티는 입장에서 네. 조금 더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틴다는 말씀, 그래도 위안을 네. 받는다 이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 3.15 창고극장 같은 유서 깊은 네네. 극장도 문을 닫은 걸로 들었는데요. 네.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네. 예술이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게 네네. 예술의 역할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네. 박 대표님 말씀에서 그런 느낌이 묻어나네요. 그런데 이제 활동하시면 실제로 네. 많은 극단이나 소극장들이 푸른달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네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술가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대학로 문화특수지구를 시행하면서 그 극장을 유치하게 되는 그 건물에게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층수를 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뭐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 그런 세제 혜택을 주어주는데 이제 이런 것을 받으면서 소극장에 대한 지원을 건물주들이 많이 해준다라는 입장보다는 이제 소극장이 확산되면서 월세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건물 대관료 그 극장 대관료도 올라가게 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박 대표님, 이 박진신 연출께서 연극을 포기하지 못하는, 무대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공연을 봐주시고 나가시는 관객분들이
저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관객이나마 저희 공연을 봐주시고 나가셨을 때 그때 단순하게 가볍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주세요. 네. 네. 근데 그 지점이 오히려 저희를 많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하기 위해 뭐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 그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무대라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배우와 관객이 서로 마주하고 같이 교감함으로써 서로 치유가 되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마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돼요. 아까 순수예술, 무대, 연극의 목적은 어쩌면 치유다. 그런데 네. 무대 위에서 열연한 9명의 배우를 위해서 4분의 관객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줬을 때 네. 치유받는 감동의 느낌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네네. 이제 이 작은 수 중에 한 분이 올린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손순이라는 작품이 지금 다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손순은 네네. 어떤 작품입니까? 손순이라는 작품은 손순 매야설화라는 네. 예, 손순 매야설화라는 삼국유사의 옛날 그 고전에 있는 설화를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네. 예, 그래서 되게 불우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 개인의 존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럼 이 삼국유사라는 고전에서 이제 발췌해 올린 스토리지만 현대극으로 구성이 돼 있겠군요. 네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을 비롯해서 인간관계의 예. 사랑이 중요하다. 네. 하지만 좀 슬픈 느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되게 비극적인 네. 작품입니다. 아, 비극입니까? 네. 네. 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이 예. 예정하고 계신 작품 중에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공연까지 끝나고 나면 푸른달 극장도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관객들 분께서 이제 공연을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극장에서요. 네. 상연은 네. 연장이 됐는데. 네네. 이제 하지만 또 이 연장 이후의 상황은 이제 저희도 확실하게 잡혀 있질 않고요. 네. 그리고 또 극장을 더 길게 장기적으로 연장을 하기에도 저희도 약간 힘이 붙이는 면이 있어서 네.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동안 소수겠지만 푸른달의 예. 공연을 봐주고 박수 쳐준 관객들에게 이 예. 라디오를 빌려서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예. 대학로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물론 상업도 계시고 또 다른 분야의 공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제 예전에 한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들판 위에서 서서 죽는다라고 모두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공연을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아니면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다라고만 한 번쯤만 되돌아봐 주셔도 네. 네, 저희들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관객에게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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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푸른달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이 영원할 수 없을지 모른다. 네. 이 불안한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네. 기적이 1회로 네.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자,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단 푸른달 대표 박진신 연출이었습니다.